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 동안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가 0.64% 하락했고 나스닥이 0.13%, S&P 500이 0.38%, 러셀이 1.58%좀 많이 하락했죠. 아무래도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조금 하락도 적습니다. 즉 말해서 조정도 짧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스닥이 그런 모양을 띠고 있고 다우가 좀 많이 하락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란이 지금 현재 답을 아직까지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유가가 좀 많이 내려갔다가 다시금 반등되는 모양이 있었죠. 자, 그로 인해서 자, 다우지수는 좀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와 더불어서 러셀은 더 많이 빠졌죠.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러셀에 많이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나스닥 빼고는 좀 많이 하락세가 일어났고 자, 나스닥도 반도체 중심으로는 좀 안 좋은 모양이 있었다. 많이 올라갔던 다른 여러 가지 반발 매도세, 정말 공매도도 있었고 조정이 약간은 깊었다. 반도체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맵을 보시게 되면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반도체 있죠. 이제 엔비디아 빼고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이런 엔비디아는 많이 일단은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그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거고 자, 브로드컴이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AMD, 인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빠졌죠. 퀄컴 빼고는 거의 다 빠졌다. 저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잘 나갔던 저장장치 있죠. 그래서 웨스턴 디지털 델 이런 것들, 샌디스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빠진 가운데 있었고 반도체 장비죠. 이런 종목들이 줄을 이루면서 많이 빠졌다. 자, 그에 반해서 지금 이런 종목들은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마소라든지 이런 것들 정말해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매기가 돌았다. 그러니까 돈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돈이 빠져나가면 이쪽에서 빠져나가고 또 빨간불 다 빨간불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안 올랐던 종목들이 조금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 가던 종목 쪽으로 지금 매기가 돌면서 이렇게 가는 거지 시장 자체가 뭉개지면서 내려갔다 그렇게 보기는 힘든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에너지가 당연히 주가 빠졌으니까 좀 내려가는 모양이 있었고 자, 이런 것들 인더스트리 쪽이 좀 많이 하락되는 모양이 있었다. 유틸리티도 마찬가지고 해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러셀은 전반적으로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시총이 1위 되고 있는 블룸에너지라든지 크리도 이런 것들 좀 많이 빠졌죠. 그런 가운데 있고 지금 이제 양자 주식들도 좀 많이 빠진 가운데 있고 인더스트리 에어로스페이스 이쪽도 좀 많이 빠졌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마켓 프레스가 좀 빨간 게 훨씬 더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유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장에 좀 많이 내려오면서 100불대를 깨버렸죠. 그래서 상당히 좋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아직까지 종전이 확실치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올라가면서 101달러를 기록하면서 0.67% 정도만 하락되고 있었고 자, 마찬가지로 크루드 오일 역시도 지금 이제 100달러 정도 완전히 깼다가 좀 완전히 깨져 있는 상태 있죠. 크루드 오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좀 반등됐다. 그래서 0.15% 하락한 96불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면서 조정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조정이 왔던 이유는 제 결론을 이란과의 전쟁이 확실하게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고 이란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가지면서 아직까지도 좀 시간을 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신물물 금리가 조금 내려가더니 다시금 또 올라와 버렸죠. 0.69% 상승한 4.38이 기록하고 있고 30년물 금리도 4.96까지 다시금 또 올라가는 모양이 있습니다. 이게 내려가야 되는데 자, 내려가다가 다시금 올라가는 모양이 있으니까 좋지가 못하죠. 자, 그런 것들. 그다음 달러 지수도 좀 내려가다가 다시금 올라가면서 98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비트코인 이런 것들도 좀 하락되는 모양이 있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다가 말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S&P 500 지수가 한 0.38% 정도 하락되고 있는데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제부터 끝나는 하락이냐 그런 게 아니죠. 자, 그런 게 아니면 빠질 때마다 조금씩 들어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고점에서 실전까지 일단 우리가 보고 있고 자, 그 밑으로 조금씩 빠진다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조금씩 들어가셔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전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주가가 아무래도 이렇게 빠졌던 이유도 오늘 또 빠졌던 이유는 결론은 일단 전쟁 때문이죠. 전쟁만 아니면은 다시금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게 또 언제 어떻게 하루 만에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타이밍을 계속해서 노리기보다는 타임으로 계속해서 들고 가면서 그런 것들을 가져가는 시간을 갖다가 녹여가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나스닥도 오래간만에 하락이 나왔고 러셀도 마찬가지로 좀 하락이 좀 깊었죠. 아무래도 러셀이 하락이 깊었던 이유는 아까 보셨듯이 10년물 금리가 좀 많이 올라와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좀 봤던 그런 여러 가지 지수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뭐 삭스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 반도체 지수가 조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공매도도 좀 많이 들어오고 했으니까 그래서 2.86% 정도 하락을 했는데 뭐 이 정도 하락은 뭐 당연하겠죠. 그래서 좀 더 하락된다면 또 매수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 맞는 거지. 여기서부터 뭐 공매가 많아서 주가가 폭락한다. 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올라왔는데 따른 약간의 지금 매도세가 있다. 그래서 상승 주가는 상승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더라도 주가는 상승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약간의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주가는 조금 더 하락될 수 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럴 때마다 조금씩 뭐 담아서 지수 같은 경우는 갖고 가시고 이런 것들 삭셀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셔서 하시길 바랍니다. 이때는 변동성이 상당히 크니까 자, 웬만하면은 3배짜리보다는 그냥 1배짜리 해서 들고 가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유가가 아침장에서 좀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금 상승함으로 인해서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에서 또 하락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목요일 장중에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후에 하락세로 돌아섰는데 유가가 장 초반에 큰 폭의 하락세를 만회하면서 또 반등해버리면서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미국과 이란 간의 추가적인 상황 전개를 주시하고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장을 볼 것 같으면 중동 긴장 완화에 대한 기대감 외에도 호실적 발표, 그다음에 인공지능 관련된 투자에 대한 끊임없는 수요, 이런 모멘텀이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모두 다 비관적인 분위기에서 순식간에 모두 다 다시 강세론을 펼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데, 자, 계절적으로 봤을 때는 약세장으로 접어든 시점에서 시장은 과매수 상태일 수 있지만은 진정한 장애물이라기보다는 사소한 문제일 뿐이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없다면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그렇게 선수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던 이유를 보게 되면 이란이 최근에 평화 제안을 갖다 여전히 검토 중이다. 그렇게 밝히면서 미증시는 좀 하락세로 돌아섰고 아무래도 유가는 좀 반등되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워싱턴과 테헤란은 지금 중재자들과 함께 영구적인 평화 협정을 위한 회담을 재개하기 위해서 한 페이지 분량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있다. 그렇게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말하고 있고 또한 회담은 다음 주에 파키스탄에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물론 이후에 한 달간의 과정을 통해서 이란의 핵개발의 야욕, 그 다음에 제재 완화에 대한 이견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자 할 것으로 예측은 되고 있지만은 핵농축이라든지 사찰과 같은 주요 분야에서는 여전히 의견 차이가 많이 남아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특별히 트럼프는 또 트루소셜에서 승리했다. 그렇게 시사하고 있었고, 24시간 동안 테헤란과의 회담이 매우 좋았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빨리 끝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자, 그 다음에 또 지난 2월 말에 이스라엘과 공동으로 시작한 이란에 대해서도 미국 공습은 테헤란이 합의된 상황을 이해하기로 동의하면은 종료로 될 것이다. 자, 그렇게 밝히고는 있지만은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격을 재개하겠다 뭐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 당근 주고 책찍 주고 하는 이야기고, 트럼프도 빨리 끝내고 싶은데 지금 이란에서 조금은 들어주지 않으로 인해서 유가가 지금 소폭 상승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중요한 건 이란의 입장인데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아직도 여전히 검토 중이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는 데도 있고, 다른 곳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목요일 아무래도 중재자들에게 답변은 내놓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이번 소식을 통해서 미국과 이란이 갈등이 다시금 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강력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신호로 지금 받아들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상승했는데, 자, 그 신호를 좀 기다리다가 좀 지친 모습이 오늘 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또한 이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해협을 통과하려는 유조선에 대해서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는데 그 규정에 따르면은 선박정보 신고서라는 문서를 작성해야 된다. 문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공격을 받는다. 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미국이 또 비현실적인 계획으로 해협을 재개방하고 이란에 가해진 모든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전쟁에서 철수한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강경파도 있죠. 아직까지 좀 불확실한 것들이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 있죠.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20만 5천 건을 예측했는데 20만 건수 좀 줄어들었고, 실업 청구 건수가 좀 줄어들었다는 말입니다. 자, 거기다가 계속 실업 청구 건수 있죠. 그것도 180만 건 예측했는데 176만 6천 건으로서 또 좀 줄어들었다. 그래서 실업을 일단 이제 청구하는 사람이 좀 줄어들었다는 말은 좀 경기가 좀 좋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노동시장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한 고용보고서 발표에 앞서서 추가 노동시장의 지표가 공개되고 있는데 중동지역을 제외하고 시장 참가자들은 금요일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4월의 비농업 고용보고서를 갖다가 앞두고 미국의 노동시장에 대한 추가 데이터를 접하고 있는데, 자, 미국의 4월의 일자리 감축은 전월 대비 38%가 증가한 83,387건으로서 2009년도 이후에 기준치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사람 많이 자른다는 그 이야기가 되고 있죠. 자, 그 이유를 본다면 기술기업들이 대규모 가문을 계속해서 발표하면서 모든 산업 분야 중에서 가장 많은 해고를 단행하고 있다. 자, 이들은 또한 AI 투자와 혁신을 가문의 이유로 듣는 경우가 많은데 개별 일자리가 AI로 대체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직종에 투입되는 자금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무래도 좀 일자리 감축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실적 발표로 넘어가게 되면 높은 기대치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표에서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S&P 500의 기업의 주당 순이익의 증가율은 4분기에 13.4에서 1분기에 24.6%로서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엄청나게 일단이지만 2배 정도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4년 만에 최고치가 되고 있고 경기 침체 이후에 회복 기회나 볼 수 있는 수준이다. 자, 특별한 요인을 제외하게 되면 지난 20년 동안 가장 강력한 주당 순이익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AI 붐이 분명한 요인이게 되고 있지만은 평균이라든지 중간규모 기업에서도 두 자리 숫자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11개 모든 업종이 4년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강력한 실적은 아무래도 공급 제약수 속에서 가격 상승, AI의 가치 사슬 내수요 급증, 그리고 기타 변화 요입에 힘입은 바가 크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월 달에 주가 상승했던 원인을 본다면 위험한 레버리지 ETF가 아무래도 4월 시장을 좀 부추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그런 것이 왜 바람직하지 않은지 자, 알아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JP모건에 따르게 되면 지난달에 펀드 운용 시장 자체가 5년 만에 최고의 월간 실적을 기록했는데 뮤추얼 펀드와 ETF의 자금 유입이 900억 달러 수준으로서 안정세를 유지했는데 ETF의 1000억 달러 규모의 리밸런싱 자금을 포함하면 글로벌 주식 펀드의 순유입액은 1900달러로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인기가 강세장 반등의 달력을 불어넣었을지도 모른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4월 한 달 동안 레버리지 주식의 ETF의 리밸런싱 유입 자체가 1000억 달러로 추산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입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장 마감 시점에 반영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4월 한 달 동안에 시장에서 강력한 증폭 효과를 가져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레버리지 ETF는 기초자산의 일일 변동률을 증폭시켜서 수익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러한 편드는 연동된 자산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손실 또한 증폭이 커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ETF는 인기가 높아지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시장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올라갔는데 레버리지 때문에 또 2배, 3배 하니까 내려올 때는 2배, 3배로 인해서 많이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썩소리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갑자기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불안하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지금 지난달에 인기를 끌었던 일부 ETF는 높은 위험, 1,2펀드의 재조정, 높은 수수료 등으로 인해서 장기 투자자에게는 적합치 않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기 많은 ETF들 보게 되면 TSLL 이런 거, 테슬라 2배짜리 이런 것들 상당히 인기 많고 볼륨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 TQQQ 마찬가지로 했고, 싹스웰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볼륨이 지금 이제 2, 3, 4순위 정도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려갈 때는 더 급격하게 내려갈 수가 있다. 자,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죠. 자, 오늘장은 유가 때문에 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유가 충격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했던 5가지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수익 증가와 이익률 확대가 인공지능 분야 외의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증시를 보기엔 목요일은 좀 하락되고 있지만 주간으로 보면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S&P 500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7,400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있죠. 호르무즈 앱이 여전히 대부분 폐쇄된 상태이고 세계 에너지 공급 충급이 여입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3월의 급락세 이후에 시장이 빠르게 반등한 것 자체가 일부 사람들에겐 좀 놀라운 일이 되고 있죠. 또 다른 우려 상황은 시장이 반도체 기업, 인공지능 관련 주식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최근에 반등이 좋지 않은 결과로도 끝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시에트 제너럴의 전략가에 따르게 되면 시장 반등의 근거가 되는 요인들은 비교적 단순하면서도 펀더멘탈에 탄탄하게 기반을 두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원리가 AI 관련 투자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적용된다는 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가 월가 예상을 크게 웃돌았는데 이에 따라서 분석가들은 오늘 남은 기간에 수익 전망치를 빠르게 상향 조정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이 EPS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S&P 500의 85%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5년 동안의 최고치다. 결론은 일단은 이익이 좋았다. 그 다음 마진이 또 확대됐다. 지난 3개월 동안에 전체 업종의 64%에서 마진이 확대되었다는 것들, 기술기업과 비기술 모두에서 마진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들, 호황을 누리는 수익이 되고 있는데 현재 73% 업종에서 두 자리의 주당 순이익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전망이 좋다는 겁니다. 또 실적 전망치가 상승세가 되고 있는데 향후 12개월에 EPS 전망치가 8% 상향 조정되었고 매출의 전망치는 4%가 증가됐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의 다가 실적에 관련돼서 다 좋다는 겁니다. 또 AI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하이퍼스케일러에 알려진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주당 순이익, EPS와 매출의 예상치를 상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마소, 메타, 아마존, 구글, 오라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승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은 2010년도에도 데이터 센터 구축에 얼마나 많은 비용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추정치도 급증하고 있고, 부분기 보고서 발표 후에 2010년도 지출 전망치가 이전에 6,690달러에서 7,550달러로서 상승했다. 2015년도 대비해서 80%가 증가된 수치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만큼 많이 지금 캐펙스를 갖다 많이 투자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캐펙스도 많이 투자하는 데다가 지금 현재 여기 보시게 되면 EPS하고 매출의 증가도 계속해서 되고 있죠. 이 두 가지가 다 플러스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강세장의 원인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강세장의 핵심은 결국은 수익 성장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공화당의 2025년도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One Big Beautiful Big Act 있죠. 요거에 따른 재정 부양책과 인공지능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이러한 흐름을 견인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자, 만약에 연준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면 상승세는 더욱더 가속하고 시장을 맹렬한 강세장으로 만들 것이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인텔 주가가 큰 폭에 상승하면서 사상 최대 폭발적인 상승세를 기록했는데, 자, 해외론자들이 몰려드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텔은 지금 불과 몇 달 만에 어려움을 겪던 파운드리 업체에서 인공지능 구축의 핵심 기업으로서 탈바꿈했고, 이에 따라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제 회의론자들이 모여들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26일 거래일 동안의 인텔 주가는 저점 대비해서 174%나 급등하면서 2000년대 인터넷 버블 당시에도 볼 수 없었던 상승률을 기록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지금 모습에서 이렇게 주가 급등과 함께 공매도 물량도 상당히 증가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총 유통 주식수의 3.5%로서 52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3월과 4월에도 공매도 규모가 가속화되고 있고, 자, 아무래도 공매도 포지션이 매주 포지션보다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포지셔닝 균형의 지속적인 약화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많이 올라갔고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떨어지는 게 당연하겠죠. 약간의 조정이지 그 자체가 주가가 완전히 폭락한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으로 봐서라도 RSI가 지금 86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확실히 과매수 상태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좀 매수하기는 좀 힘든 모양이 일단 많이 올라갔다. 자, 그 이야기를 현재로서 하고 있습니다. 자, 암에 대해서 좀 좋게 보는 데도 있고 또 안 좋게 보는 데도 있는데, 자, 암 같은 경우는 칩 수요가 엄청나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주가는 하락했는데 분석가들은 회사가 새로운 CPU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자, 요것 때문에 좀 주가가 하락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암 주식이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버코어 ISI는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언젠간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밝혀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CPU 제조업체가 ARM이죠. ARM과 더불어서 뭐 AMD라든지 인텔 이런 회사들이 지금 CPU 때문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매출과 수익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좋았습니다. 근데 주가 자체는 좀 흘러내렸는데 그 이유는 반도체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고, 자, 에버코어 ISI에서는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엔비디아와 같은 다른 초대형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 이유는 ARM은 중앙 처리 장치 CPU와 사물 인터넷 이런 분야에서 오랜 강점을 발휘하고 있다. 그래서 휴대폰, AI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IoT라든지 자동 로봇, 그리고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의 에이전트 AI에서 빠르게 부상하는 CPU 표준의 사실상의 표준으로 자리를 잡았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1조 달러 시총을 돌파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유사한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팩셋에 따르게 되면은 지금 현재 몸속에서 시총이 1조 달러 정도 되려면 현재 가치가 2,090억 달러니까 적어도 5배 정도는 있어야 된다,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에버코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암이 시가총액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진정한 강점은 다양하고 탄탄하게 구축된 공급업체, 고객 네트워크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미 어려운 부분을 다 해결했기 때문에 제품의 생산량 늘리는 데는 수월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35년간의 생태계를 구축하였고 사실상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려운 단계를 다 지났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시장 수익률 상해 등급을 유지하면서 12개월 목표 주가를 227달러에서 326달러로 상향 조정하겠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인공지능 분야에 있어서 폭발적인 성장세 속에서 메모리, 스토리지, CPU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품 수급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고 있다. 그래서 Arm이 자사의 첫 데이터 센터용 CPU에 대해서 예상하는 20억 달러 규모의 고객 수요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 자, 모건 스탠리 입장에서 본다면 TSMC의 첨단 노드 웨이프 공급이 여전히 주요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서 Arm이 2017년도, 2018년도에는 20억 달러 이상의 잠재적인 칩 시장 기회를 완전히 포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단기적인 확신이 제한되고 있다. 결론은 TSMC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도이치뱅크 바클레이 마찬가지로 Arm이 2017년도, 2018년도에는 10억 달러 매출을 예상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2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시장 기회에 힘입은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일단은 반등은 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바클레이 같은 입장에서도 수요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명시된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2017년도, 2018년도 회계연도에 조정 총 수익의 목표를 공식적으로 상향 조지 않았다. 그래서 보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버코어도 암에 대해서 향후 전망을 너무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대부분의 주식은 이번 사상 최고치의 경신 움직임에서 좀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요일엔 주가가 상당히 좋았죠. 그때 장중이라든지 종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자, 그때 이란과 미국의 전쟁 종식을 위해서 합의에 근접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시장의 노출을 많이 늘렸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거겠죠. 사상 최고치의 경신을 주도했던 종목은 좀 소수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타델 같은 경우는 S&P 500의 구성 종목 중에서 지난 30일 동안의 벤치마크를 상회하는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은 22%밖에는 불과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가 되고 있다. 2월의 상황과는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데 당시에는 낮은 내재 상관관계와 광범위한 참여, 높은 분산도와 맞물려서 S&P 500의 구성 종목이 65%가 30일 동안 지수를 상회하는 성과를 보였다. 그 다음 이는 상위 97%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때하고 지금 현재 올라가는 폭이 좀 많이 다른 가운데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본다면 이러한 역학 자체가 뭐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지난 몇 년간 나타났던 성장세의 상당 부분이 M7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자, 그것들이 나타났던 이유는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으로 몰려들었다는 거겠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엔트로픽의 새로운 클로드 모델 공개 위에 AI 관련된 투자가 다시금 활기를 띠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폴 튜러 존슨 같은 경우는 앞으로 1, 2년은 더 강세장이 지속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시타델의 루브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주식과 업종들이 상승세에 또 동참할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른 종목들은 올라가는데 올라간 종목들이 극히 제한적이니까 다른 종목들은 일단 시장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또 달릴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변동성이 낮아지고 포지셔닝이 명확해지고 금리 환경이 안정됨에 따라서 더 다양한 테마들이 상승세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세를 유지하려면은 주요 지수 구성 종목 중에서 이것들을 넘어서 다른 종목으로 순환매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퍼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퍼질 때는 주가는 또 시장이 상당히 마켓 프라이스가 좋을 가능성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오늘 엔비디아는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승세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것들이 있죠. 그렇다면 엔비디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역사적인 속도로 급등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만 제외하고 다른 종목들은 다 날아갔는데 AMD 마이크론 주가가 90에서 76% 상승했고 엔비디아는 17%의 상승을 거쳤다. 자, 그랬던 이유를 보게 되면은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메모리 칩 공급의 병보 현상이 드러난 동시에 알파벳의 TPU, 그 다음에 아마존의 트레니움 칩과 같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자체 칩 시스템 개발에 진전을 보인 데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자체 칩으로 가니까 GPU가 조금 더 덜하게 팔리죠. 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7일부터 시작해서 5월 6일까지 그때 스탁마켓에 지금 이제 퍼포먼스 있죠.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0.3입니다. 인텔이 지금 이제 44% 올라갔고, 그다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2%, AMD가 21%, 구글이 14%, 아마존이 4.8%로 올라갔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만 마이너스가 되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자본 지출 자체가 더 이상 크게 늘어날 수 없다는 우려와 그 다음 엔비디아 주가가 이미 최상의 시나리오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다른 주식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른 주식이 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기다 바클레이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업계에서 엔비디아를 포함한 대형 AI 선도 기업들은
향후 2, 3년 동안에는 정점에 도달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자본 지출을 갖다가 자본 지출을 계속해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부당하게 높은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로 인해서 자본 지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은 너무 높은 가격에 반영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럽다는 것들. 그래서 또 월간 지수는 2017년도와 2018년도의 전망치가 상당히 저조하고 있다. 그래서 전망치도 그렇게 좋지는 못했다. 자, 그런 점들이 엔비디아를 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구축 확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제 왜냐하면 이러한 인프라의 상당 부분이 엔비디아 시스템에 의존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지출에 대한 목표가 계속해서 바뀌면서 단기적으로 주가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은 1분기에 2010년도 자본 지출의 전망치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알파벳은 4% 증가한 1,850억, 아마존은 1% 증가한 2천억 달러, 메타는 8% 증가한 1,350억 달러 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4%나 증가한 1,900달러를 예상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에버코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최신 분석에서 2027년도 자본 지출을 1조 달러 이상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엔비디아 역시도 2010년도 회계연도에 61억 달러 정도의 자본 지출을 하고 있는데, 자, 사업의 미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7년도에 회계연도가 아무래도 2010년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자본 지출을 늘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한편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가 개별 주식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산업 분야에서 거래되고 있다. 그래서 GPU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지배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회사의 주식을 성장주라기보다는 가치 투자의 대상으로 만드는 경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주가가 올라가는데 좀 힘들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는 매수 등급을 부여하면서 30배를 했을 때 12개월 목표 주가를 250달러로 제시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반도체 기업의 경우는 하이퍼스케일러라든지 나즈랭 롱텀의 매뉴팩처링 링크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제공업체의 지속적인 자본 지출에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자본 지출을 늘릴 여지가 상당히 많은 가운데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상승 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다음 평화협상의 결과는 상관없이 유가는 100달러대에서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밑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날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2010년도, 7년도를 합쳐서 610억 달러 규모의 TPU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자, 전체 마진 자체는 32.4, 38%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메모리 칩의 저장 장치의 부족 현상 자체가 AMD와 인텔과 같은 회사들에게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 최근에 엔비디아와의 격차를 더욱더 벌리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럼에도 엔비디아의 GPU 포지셔닝이 궁극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또 뒤집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UBS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에서 새로운 컴퓨팅 집약적인 월크로드에 대한 강력한 해자를 구축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GPU 아키텍처를 활용해서 인텔을 더욱더 광범위하게 대체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또 상호작용으로 나타나지 않겠는가 해서 지금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좀 시간은 걸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이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까 보셨죠. 골드만삭스 한 250불 정도가 타당한 가격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설사 평화가 찾아왔다 할지라도 중동의 석유 시장이 정상에 가까운 수준으로 돌아오려면 수개월이 걸릴 것이다. 업계가 많은 부분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급 차질 이후에 조업이 재개가 지연되면서 유가는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많겠고, 수개월 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고, 향후 1년 이상의 소폭의 프리미엄이 더해질 가능성도 높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